원장님, 정말 잠을 못 자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날 아름다운 여성 지연이 그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민철은 상상도 못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약물을 드리는 대신 제게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어야죠. 처음엔 단순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8개월 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과연 민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사람의 욕망이 어떻게 여러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켰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42살이고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의사죠. 좋은 병원도 있고 실력도 인정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인생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결국 저를, 그리고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정말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의 연속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 절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42세 성형외과 전문의 민철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강남의 제법 큰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수술 실력도 인정받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깊은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 은주와 결혼한 지 12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병원 운영이 바빠지면서부터 부부관계는 급격히 소원해졌죠. 여보, 오늘 밤에. 민철이 은주에게 다가가려 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미안해. 오늘 너무 피곤해. 병원 일 때문에 하루 종일 뛰어다녔더니. 은주는 병원 운영을 총괄하며 환자 상담부터 직원 관리, 마케팅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수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은주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그런 아내의 노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만 집중했죠. 거절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이 되면서 민철은 점점 참기 어려워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 민철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뭘 어쩌라고 그래요? 당신이 버려놓은 일들 뒤처리하느라 정신없다고요. 은주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피로에 지친 목소리였죠.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얘기하기 싫어요. 그냥 자요. 은주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민철의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민철은 마음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으로서,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상했죠. 어떤 날은 화가 나서 따졌지만 은주의 대답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그렇게 급하면 밖에서 해결하든지. 화가 나서 던진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한마디는 민철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치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억눌린 감정들이 쌓여가던 중에도 민철은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일상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름다운 여성 환자들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가슴 확대 수술, 지방 흡입, 리프팅 수술을 위해 환자들의 몸을 보는 것도 당연한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순간들이 민철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취에 빠진 환자의 몸매를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죠. 전문의로서 절대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금지된 상상들이 스며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또다시 피곤하다며 등을 돌릴 때마다 낮에 봤던 환자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그런 자신이 한편으로는 혐오스럽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요즘 왜 그러세요?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병원 직원들도 민철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습이 역력했죠.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민철은 대수롭지 않은 듯 대답했지만 사실 자신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은주에게 거절당한 민철은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은주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민철에게는 그마저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민철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결혼 초기에 달콤했던 시절들이 떠올랐죠. 그때는 서로를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는데 이제는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이렇게 멀 수가 있을까요? 은주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민철은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힘들다는 것도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욕구를 이렇게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나도 사람인데. 민철의 마음속에는 점점 어두운 감정들이 자리 잡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성적 욕구 불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더 복잡하고 위험한 형태로 변해갔죠.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아침 먹고 가요. 시간 없어요. 오늘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은주가 서둘러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거울 속의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것도 우리 병원을 위한 거잖아요. 민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은주 말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민철의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수술을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에는 계속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죠. 원장님, 다음 환자분 준비 완료됐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민철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었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취에 빠진 환자를 보는 순간 민철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이상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아니, 느꼈더라도 금세 떨쳐낼 수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민철은 고개를 저으며 수술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완전히 떨쳐내기는 어려웠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민철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민철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갈증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었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민철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또다시 은주의 차가운 반응을 마주해야 할 텐데 그럴 용기가 없었죠. 그날 저녁 민철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가 있었죠. 여보, 왔어요? 응,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저도 피곤해서 먼저 누웠어요. 그 말 속에는 오늘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철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 민철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의사였지만 내면에는 점점 큰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뭔가 변해야 해. 그 순간 민철의 마음속에는 위험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은 없었지만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있었죠. 그렇게 민철의 마음속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올 그 씨앗이 바로 그날 밤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빡빡한 수술 스케줄을 마치고 나니
어느새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죠. 목과 어깨가 뻐근해서 민철은 병원 근처에 있다고 들은 마사지샵을 찾았습니다. 힐링 마사지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카운터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성우였죠. 전신 마사지로 해주세요. 목과 어깨가 좀 뻐근해서요. 민철이 말하자 성우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60분 코스로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안쪽에서 나온 여성을 보고 민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29세의 지연은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키 165cm 정도의 긴 생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왔고 하얀 유니폼 속으로 드러나는 몸매가 환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인데 표정이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안녕하세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 지연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좋았지만 뭔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사지 실력은 정말 좋았어요. 손길이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어서 뭉친 근육들이 하나씩 풀리는 게 느껴졌죠. 많이 뻐근하셨네요. 어떤 일 하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의사예요.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수술하시느라 같은 자세로 오래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 지연이 하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졸린 모양이었어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민철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새벽까지 일하다 보니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새벽까지요? 네. 저희가 새벽 2시까지 운영해요. 직장인분들이 퇴근 후에도 오실 수 있게 하려고요. 그러다 보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두통도 자주 생기고 지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철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니 왠지 안타깝기도 하고 동시에 뭔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거 참 힘드시겠네요. 불면증이랑 두통은 정말 괴로우시겠어요.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머리는 아프고 병원에 가볼까 했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그때 민철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의사잖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의사로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제가 의사니까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불면증이랑 두통에 도움이 될 만한 약을 처방해 드릴 수도 있고요. 지연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하겠어요. 마사지가 끝나고 민철은 지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기 제 명함이에요. 시간 되실 때 병원으로 한번 오세요. 간단한 검사도 해보고 약도 처방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연이 명함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아름다웠어요. 피곤한 표정이 잠깐 사라지고 순수하고 밝은 미소를 보이니까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오후 지연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마사지샵에서 봤을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피곤한 기색은 그대로였죠. 사실 남편한테는 말 안 했어요. 그냥 잠깐 나간다고만 하고 왔거든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증상이 가장 힘드세요? 민철이 전문의로서 물었습니다. 지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잠을 못 자겠어요. 새벽에 일을 끝내고 집에 가면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머릿속이 계속 복잡하고 그러다가 겨우 잠들면 몇 시간 못 자고 또 일어나야 하고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철은 지연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더 짙어졌고 얼굴도 좀 야위어 보였죠. 많이 힘드셨겠네요.
사실 이런 증상은 일반적인 약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민철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끔찍한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심한 불면증과 스트레스에는 수면 유도제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약물은 정식으로 처방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여러 검사도 해야 하고 기록도 남고 그리고 보험 처리 때문에 남편분도 알게 될 수 있고요. 지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럼 어떡하죠? 정말 한계예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 순간 민철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만약 비공식적으로 도와드린다면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네, 어떻게요? 약물을 제공해드리는 대신 제게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어야죠.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지연도 민철의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지연 씨도 아시겠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제 나름대로의 스트레스와 욕구가 있죠. 집에서는 그런 걸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연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약물을 투여해서 깊게 주무시는 동안 제가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지연 씨는 숙면을 취하고 저는 제 욕구를 해결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민철은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지연이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민철은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얼마나 깊게 잠들게 되는 건가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깊게 잠들어요. 깨어나시면 개운하실 거고. 그리고 원장님은 그동안 제가 필요한 것들을 하겠어요. 하지만 지연 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그냥 제 욕구만 해결하는 거예요. 또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어요. 진짜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몸에 해로운 건 아니고요? 네. 보장해요. 의학적으로 안전한 용량을 사용할 거예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해봐요. 정말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그 순간 민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가능해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언제 할까요? 지금 당장은 안 되나요? 어차피 남편한테는 병원에 간다고 했으니까. 민철은 수면 유도제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이라 적은 용량으로 했어요. 너무 오래 자면 이상할 수 있으니까. 이거 주사 맞으시면 30분 정도 깊게 주무세요. 깨어나시면 정말 개운하실 거예요. 지연이 진료 베드에 누웠습니다. 주사를 맞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민철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30분 후 지연이 깨어났습니다. 벌써 끝났나요? 네. 잘 주무셨어요. 어떠세요? 와, 정말 개운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원장님. 언제 또 올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민철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2주 정도 지났을 때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치료받고 싶어요. 그때 이후로 컨디션이 정말 좋았는데 요즘 또 잠 못 자고 힘들어서요. 민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다시 연락이 올 줄은 반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언제 시간 되세요? 내일 오후에 가능할까요? 좋아요. 그런데 병원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날까요? 혹시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이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했어요. 어디서요? 모텔 어떠세요?
거기가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 한참 답장이 없더니 지연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다음날 오후 민철은 병원 근처 모텔에서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첫 번째와는 또 다른 긴장감이었죠.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서 와요. 그런데 가방은 뭐예요? 지연이 살짝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좀 아팠어서요. 그래서 마사지 오일을 가져왔어요. 괜찮을까요? 그 순간 민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연이 스스로 그런 준비를 해왔다는 게 뭔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오래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어떠세요? 네. 좋아요. 깊게 잘 수 있으면 더 좋죠. 지연이 침대에 누우면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왠지 불안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민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텔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은밀함 때문에 더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약물 용량을 늘렸습니다. 3시간 정도는 깊게 잘 수 있도록요.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주무실 거예요. 3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괜찮죠? 네, 괜찮아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주사를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연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민철과 지연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확히 약속된 날짜에 만나는 것이었어요. 마치 정기 진료를 받는 것처럼요. 지연은 매번 남편 성우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하루 쉬어도 될까? 요즘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좀 쉬고 싶어. 성우는 언제나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지. 하루 정도 쉬어.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사실 성우로서는 아내가 한 달에 하루씩 쉬는 것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2시까지 일하는 아내를 보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이 하루 쉬고 나면 컨디션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여보, 오늘 진짜 몸이 가벼워. 쉬는 날 다음 날이면 지연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활기찼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밝고 일할 때도 훨씬 더 에너지가 넘쳤죠. 뭔가 다른 거 먹었어? 왜 이렇게 좋아? 성우가 신기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응. 병원에서 좋은 영양제 처방받았거든. 효과가 진짜 좋아. 지연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컨디션이 좋아진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성우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도 계속 받아.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성우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아내가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8개월째 접어들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그 한 달에 한 번의 만남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게 된 것이에요. 원장님, 이번 달은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보통은 민철이 먼저 연락했는데 이번에는 지연이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이나 일찍이었어요. 왜요?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또 잠이 안 오고 머리가 아파서요. 그리고 그날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지연의 목소리에서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만남 없이는 견딜 수 없다는 듯한 톤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이던 만남이 점점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2주에 한 번,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민철은 더 많은 약물을 사용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오래 잘 수 있게 해주세요. 4시간. 아니, 5시간 정도요. 5시간은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저 건강해요. 그런 요구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철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더 오랜 시간이 있다는 것은 민철에게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한편 집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은주가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여보, 병원 약물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약물 관리?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오늘 보건소에서 나온 사람이 약물 관리 점검을 했거든. 그런데 수면 유도제 사용량이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연에게 사용한 약물들이 기록에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래. 뭐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기록상으로는 환자 수에 비해 사용량이 좀 많다고 하더라. 혹시 어디 빠뜨린 기록이라도 있나 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줄줄 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른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 병원에서 마지막 환자 진료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연이 나타난 것이에요. 지연 씨? 어떻게 여기까지? 지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절박한 표정이었어요. 원장님,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못 기다리겠어요. 3일째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리는 터질 것 같고 온몸이 다 아프고 이러다가 남편 앞에서 쓰러질 것 같아요. 지연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제발요, 원장님. 주사만 좀 맞게 해주세요. 다른 건 안 바라요. 그냥 좀 푹 잘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때 민철은 망설였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건 정말 위험했어요. 만약 누군가 봤다면. 하지만 지연의 절박한 모습을 보니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다 퇴근했나요? 지연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네, 다 퇴근했어요. 하지만 그럼 괜찮잖아요. 1시간만요. 1시간만 푹 자게 해주세요. 결국 민철은 지연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였으니까요.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오늘은 다른 건 할 수 없어요. 병원이니까. 네, 알아요. 그냥 주사만 맞고 좀 자고 싶어요. 지연이 진료 베드에 누웠습니다. 정말 지쳐 보였어요. 지연 씨, 병원에서는 너무 오래 할 수 없어요. 1시간 정도만 깊게 주무시고 제가 깨워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퇴근해야 하니까요. 1시간이요? 좀 짧은 것 같은데. 병원이라 위험해요. 대신 정말 푹 잘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알겠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결국 민철은 1시간 정도 깊게 잘 수 있는 용량의 약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주사 맞으세요. 곧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1시간 후에 깨워드릴게요. 주사를 놓고 몇 분 지나니 지연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정말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민철은 병원 일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리 작업도 하고 내일 수술 준비도 하고 말이에요. 1시간이 지나서 지연을 깨우려 갔습니다. 지연 씨, 일어나세요. 시간 됐어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연 씨? 지연 씨. 어깨를 살짝 흔들어 봤는데도 반응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급하게 맥박을 재어봤는데 맥박이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호흡도 확인해봤지만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지연이 죽어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민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아니면. 하지만 구급차를 부르면 모든 게 들통날 텐데요. 그때 민철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119에 신고하는 대신 은주에게 전화를 한 것이에요. 여보, 큰일 났어. 병원으로 빨리 와줘. 왜? 무슨 일인데? 환자가 의료사고가 났어. 빨리 와줘. 30분 정도 지나서 은주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전화 목소리가 이상했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민철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은주야, 정말 큰일 났어. 민철은 은주를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지연이 누워있는 모습을 본 은주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이 사람은 누구고, 왜 이렇게, 환자야? 불면증 치료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 갑자기, 무슨 치료를 한 거야? 수면 유도제 주사를 놨는데, 알레르기 반응인가? 갑자기 호흡이 멈췄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빨리 119에 신고해야지. 뭐 하고 있어? 그게 문제야. 무슨 문제? 이 환자는 정식으로 등록된 환자가 아니야. 그리고 사용한 약물도 좀 문제가 있어.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식 환자가 아니라니? 지인이었어. 너무 힘들어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미쳤어? 그럼 지금 어떻게 하라고? 은주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119에 신고하면 나는 의사 면허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거야. 그리고 병원도 망하고 우리 다 끝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당신 도움이 필요해. 은주가 민철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설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가 처리해야 해. 처리? 무슨 처리? 시신을 다른 곳에.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너무 끔찍한 말이었으니까요. 은주가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친 소리야. 그게 말이 돼? 은주야, 내 말 좀 들어봐. 우리한테는 다른 선택이 없어. 119에 신고하면 정말 다 끝나는 거야. 그래도 그런 건 안 돼. 그럼 어떡해? 나 감옥 가고 당신도 혼자 남겨둘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쌓은 모든 게 다 무너져도 상관없어? 은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어?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계속 울고 있었고 민철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정말 죄스러웠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없어. 정말 없어. 결국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어떻게 할 거야? 그날 밤 그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날 지연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성우가 밤늦게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공원 근처 주차장에서 새벽 러닝을 하던 시민이 지연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사지샵 앞에는 급하게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사관이 민철을 찾아왔습니다. 민철 원장님이죠? 수사관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민철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네. 무슨 일이신지? 최근에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지연 씨를 아십니까? 지연 씨요? 누구죠? 마사지샵을 운영하던 분인데 병원에 다녀간다고 하고 실종된 분입니다. 아,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CCTV, 통화 기록, 문자 기록, 모든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이분과 지난 8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연락하신 기록이 있는데요. 그리고 사망 당일 병원 CCTV에 지연 씨가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모습은 없어요. 모든 게 들통났습니다. 결국 민철은 모든 걸 자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연과의 관계, 불법 약물 사용, 그리고 시신 유기까지요. 그때서야 은주가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와 그런 관계였다고? 은주야. 의료사고가 아니라 당신이 그 여자를 죽인 거야? 은주가 민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절규하는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나를 속이고, 나를 범죄자로 만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야? 그 남편은 어떡하고 나는 어떡하고. 그날 밤 은주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법정에 서게 됐을 때 민철은 성우를 직접 봤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한 달 사이에 머리가 반백이 되고 살도 많이 빠져서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왜 죽어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우의 증언을 들으면서 민철은 정말 죽고 싶었어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을 때 민철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우 씨에게도. 제가 저지른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내를 돌려줘요. 아내를 돌려달라고. 성우가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그 소리가 민철의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판결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민철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시신유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의사 면허는 취소됐어요. 은주는 시신유기 방조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민철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쳤는지를요. 지연은 목숨을 잃었고 성우는 사랑하는 아내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은주는 민철 때문에 범죄자가 되었고 민철 자신도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그 모든 게 민철의 잘못된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민철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내도, 직업도, 사회적 지위도요.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자신이 저질러버린 일들이에요.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지연에게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작은 욕망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이렇게 모든 걸 파괴시킬 수 있어요. 이 순간에도 성우는 혼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채로요. 그리고 은주도 어딘가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게 민철의 잘못입니다. 정말 모든 게요. 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는지 이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민철은 단순히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욕망이 결국 한 여성의 목숨을 앗아갔고 남편의 인생을 파괴했으며 자신의 아내까지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고한 지연은 단지 잠을 자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괴로움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요? 그리고 성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은주 역시 남편의 배신과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작은 관심이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올바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야 해요. 민철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민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작은 욕망이 얼마나 큰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성적 욕구 불만이었지만 그것이 결국 한 여성의 목숨을 앗아가고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입니다. 민철이 아내 은주와 솔직하게 대화했다면, 지연이 올바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울 때는 반드시 정당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라도 잘못된 방법은 더 큰 불행을 만들어낼 뿐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양심과 도덕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